까칠한 세상 속 다정한 뉴스가 살아남는다. 안녕하세요. 살아남는 다정한 뉴스가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다운입니다. 네, 조피엠입니다. 저희 소개 다시 한번 할까요? 지난번 방송 아마 못 보신 분들 더 많을 것 같아서 조회수를 보아하니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FM 98.1 5시 오후 5시 반에 정다운의 뉴스톡 530 진행하고 있는 정다운 기자인데요. 이 방송에서는 그냥 뉴스 노동자도 임하겠습니다. 앵커라는 그건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기자도 좀 내려놓고. 맞아요. 우리 컨셉 자체가 좀 편하게 네. 우리 그냥 사담 나누듯이 얘기를 하자, 이런 뉴스 컨셉이어서. 하면서 평소에 어떤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 저는 CBS 기자고요. 주말 뉴스쇼라는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정다운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정다운 기자 요새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해서. 뭐 한 2, 3년 됐어요. 2, 3년 됐는데 봄이라서 네. 지금 그 취미가 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그 분갈이 하느라고 거의 중노동을 해가지고 약간 다크서클이 지금 카메라에 잡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한 2, 3년 됐는데 처음에는 친구가 준 작은 필리아 페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잘 자라가지고 필리아 페페는 자라면서 밑에 자구라고 작은 이 싹들이 또 생겨요. 그걸 잘라서 다른 데 심으면 또 다른 화분이 되는 건데, 그게 뭐 미친 듯이 지금 자라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줄 수도 있다고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큰다니까, 잘 큰다니까, 그죠? 네, 여러 환경에서 적응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물도 좀 좋아하는데, 뭐 그냥 하여튼 좀 약간 무던하게 잘 자라는 친구인 것 같아요. 식집사네요? 식물집사라고 하나? 식집사. 지금 지난 가을이랑 겨울에 칼라디움이랑 수선화가 이제 수선화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죠? 이미 져요. 지는 시즌. 그렇구나. 겨울이랑 요때 이제 한번 싹 폈다가 지금은 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꽃은 좀 따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꽃을 따내고 이제 그 구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말려가는 과정에서 구근이 이제 커지고, 그 다음에 한 5월, 6월쯤에 수확을 합니다. 구근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가을에 다시 심어요.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나는 그거 수선화를 키우고 네. 튤립도 그렇잖아요. 구근 네, 식물이라서 밑에 뿌리가 이렇게 돌멩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데, 걔네를 그걸 자신이 없어. 1년은 내가 보관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서늘한 데다 보관하면 되는데. 그래요? 그냥 사실 버리기 마련이었거든요. 다 돈이에요. 왜 버리세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다는 생각도 있는데, 내가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꽃이 졌는데 이걸 내가 1년 동안 그게 되게 보관이 중요하던데, 그래서 맞아요. 그걸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랬었는데, 오늘 새로운 팁을 배우고 갔네요. 자연 정말 신비로워서 인간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무럭무럭 자라기도 하고, 너무 애를 써도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우리 기자들이 취재원을 대할 때 불가근 불가원 이러거든요. 너무 가까이도 너무 진짜 멀리도 맞아요. 하지 말아야 돼. 맞아요. 식물이 딱 그 꼴이네요. 식물이 너무 가까워지면은 물을 계속 주고, 막 조그마하게 시들어간 장면 계속 막 자르게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건,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은 우리 정 기자가 키우는 필리아 페페를 좀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얘기는 사실 이렇게 따뜻한 얘기 뒤에 나눌 얘기로는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 나눌 건, 외국인,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가사 도우미 월 100만 원에 쓸 수 있는 그런 가사 근로자 개정 법안을 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도우미를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싸게 쓰자. 근데 그게 일종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거예요. 정말 너무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송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방이 뭐 막 울려가지고 보니까 친구들이 그 기사를 링크를 걸고 인용을 하면서, 야, 내 눈을 의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봤더니만은, 아니 그 조정은 의원이 기존에 가져왔던 어떤 맞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을 주창을 해왔고, 해오고, 그리고 이제 시대전환이라는 그 당의 입지도 뭔가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사이에서
어떻게든 약간 그 합리적인 어떤 그러니까 거대 이성적인 양당 사이에서 뭔가 다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러서 그분 말씀 듣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 기사를 보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되 그 개인이 많은 최저임금을 다 감당하는 그 금액을 부담할 수 없으니 나라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하고 개인은 월 100만 원 이내로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거겠거니 하고 기사를 계속 스크롤 내리는데 전혀 아닌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다운 기자 친구들이 궁금해요. 그런 얘기들을 카톡방에서 나눈다는 게 일반인 친구들 느낌은 아닌데. 뭐 그렇습니다. 뭐 유유상종이라고 저랑 비슷한 애들이겠죠. 어쨌든 정치나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이 제도들이 실제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중동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입주 도우미, 그러니까 가사 근로자가 그 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됐는데요. 가사 노동자를 많이 고용을 하고 쓰고 있다고 하죠. 근데 거기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 임금을 낮게 하는 걸 용인해주고 그렇게 한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월 60만 원 정도에 쓰는데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게 거기 물가를 감안해도 싱가포르 그 GDP 개인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잖아요.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면 월 60이라는 거는 거저.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많긴 하다면서요. 이제 그것만 놓고서는 저 나라 저거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싱가포르는 이제 도시국가라는 특징이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뭐 불법으로 이렇게 뭐 머물거나 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좀 쉬운 거죠. 도시국가다 보니.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한 4, 50년 됐대요. 78년인가부터 7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도우미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40년, 50년 된 거잖아요. 그 숱한 시간 동안 많은 폐해들을 겪으면서 계속 제도적 보완을 한 거예요. 법을 만들고 그런 외국인 노동자의 착취, 그다음에 성폭행,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고용주한테도 그러니까 고용주라면 이제 그 가정의 뭐 아빠나 엄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노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 보험료나 이런 것도 꽤 많이 내야 되죠. 보험료도 4대 보험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4대 보험 같은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래서 뭐 60만 원 낸다고 하는데 사실 부담하는 돈은 그 배 이상 된다고. 맞습니다. 거의 150만 원.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월 100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 그건 지금 수치적인 면만 그렇지 아마 이게 진짜 도입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각 가정에 부여하는 의무도 실제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야죠. 그렇게 맞고. 일단 근데 이제 이 법안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했던 거는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외국인이든 뭐든 뭐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다. 여성이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헌법 조항에 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이 나서서 입법으로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너무 황당했던 게 이 법은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조정은 의원이 그 외국인은 지금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ILO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게 여기 뭐 그런 인서트 같은 거 해줄 수 있지 않어요? 이 무슨 소리야? 막 이런 거. 저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정은 의원이 저런 말을 그래서 막 야 시대 전환이 아니고 시대 뭐 후퇴냐 시대 역행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그 방 보좌관들도 좀 굉장히 말리고 싶으나 뭐 의원님이라고 안 하고 조정은 의원 방 의원들은 다 정우님 이러잖아요. 호칭을. 네. 근데도 왜 말리지 못했나. 호칭만 평등하고 그런 제지가 안 됐던 건가 싶어서 좀 안타까웠고 그 조정은 의원이 공천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예전에 우리가 저출산 얘기할 때도 정부에서 그 육아 도우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워킹맘이든 뭐 전업맘이든 그 초창기 애가 보통 그 얘기해요. 애 3살 되면 좀 편해져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초반엔 너무너무 힘든데 그 기간에는 일하는 엄마든 일하지 않는 엄마든 누군가 육아 도움을 전해준다면은 그 육아에 대한 부담도 줄고 사실 요새 이제 젊은 세대 뭐 저 포함 젊은 세대들의 육아가 힘든 게 자기 희생이 예전만큼 이렇게 용인되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육아 도우미란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고령층 요새 임금 노동자 되게 많은데 일할 자리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그게 좀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주 보편적으로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방식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육아 도우미를 쓰기 위해서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조선족 도우미들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면접을 봤을 때 그분이 어디 거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런 위험 부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우미를 쓸 때 돈을 더 주고 쓰는 문제도 있거든요. 언어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되게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위험을 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좀 싼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법안을 냈을 때 정부가 그걸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고 관여해줄 건지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도우미들을 풀을 더 넓히고 정부에서 좀 인증해주는 제도를 더 확대하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장 그 여성으로서 기분이 나빴던 포인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청년들이 단순히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삶이 행복하다고 내 자녀한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 여성으로서 뭐 또 아빠로서도 그럴 수 있죠. 일하는 만큼 자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더 많으니까 그 다 같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계속 대물림되고 있어서 이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이 할 수 없는 노동을 다른 나라 여성을 끌어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교체하는 거고 이 가사 근로자에 관한 법안이 생긴 것도 2021년이에요. 상당히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은 여전히 사적 노동이었고 최근에서야 그쵸. 정말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사적 영역화 하자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법안은. 그래서 여전히 가사 노동을 그냥 사적 영역에 남겨놓고 그걸 더 강화하자는 그러면서 더더욱 사회적 약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자는 그런 식의 이 개념을 보면서 참 암담하다. 갈 길이 멀구나. 그리고 이 법안 발의에 민주당 의원이 2명 참여했다 빠지고 나중에 이제 국힘의원이 들어와서 지금 10명의 국힘의원과 조정은 의원 1명 이렇게 11명에서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지금 69시간, 60시간 이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면서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이런 걸 내놓은 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지 않나. 노동시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지만이 또 사적 영역에서의 어떤 출산과 이런 것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막 엉망진창이다. 도대체 저출산 대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긴 한 걸까? 이런 분노가 솟았습니다.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근데 이런 외국인 방금 좀 더웠다. 가사 도우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일종의 갑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우월의식도 어느 정도 그렇죠. 깔려 있는 거고. 그 얘기를 그 세계은행에서 여러 개발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실상을 직접 보고 그 업무를 맡았던 조정훈 의원이 한 게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저러지 말지 저렇게 변하지 말지 공천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러지 말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